소액이죠.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있다, 1억 있다 이 정도의 수중의 돈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GTX B나 A는 너무 비싸니까 오, 갑자기 GTX가 나오네? GTX B나 C로 네. 엄청 올랐다가 다시 2019년, 2020년 가격으로 돌아온 단지들이 있거든요. 역 근처는 아직도 비싼데요. 여기랑 조금 멀어진 곳들은. 그런데 찾아보면 25평 구축 한 2005년, 6년식으로는 5천, 1억 정도면 투자 가능해요. 전 이런 거 한번. 아니면 진짜 리스크 좀 가지고 간다고 싶으시면 GTX 확정 안 된 노선들이 있어요. 동두천 같은 것들. 그냥 뭐 춘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지제나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저는 앞으로 결국 미래는 GTX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들이 제가 지금이야 GTX가 워낙 많이 입에 오르내렸지만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갭 투자를 시작했던 네. 2012년부터 17년까지는 경매했고요. 그 후로는 갭 투자를 했는데 갭 투자 시작했던 2017년부터는 수도권 아파트를 다 GTX 근처에 샀어요. 다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25평 계단식으로. 물론 구축이죠. 근데 물론 그때도 역세권은 비쌌어요. 역세권은 비쌌고 A선도 비쌌어요. 그래서 A선이 아니라 다 C선 이쪽으로, B선. 뭐 C선이라고 하면 이정부라든지 창동이라든지, 제가 그래서 창동이 집이 많거든요. 아, 창동. 이정부, 창동, 청량리도 집이 있고, 그다음 그 밑으로 이제 있고, 그다음 B선이라고 하면 인천시청이라든지 평내호평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때는 C선, B선 생각도 안 했어요. A선만 생각할 때니까. 뭐 그때는 뭐 예타 확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근데 지금은 착공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좀 더 명확해진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사놨던 게 1,000, 2,000 투자했던 게 지금은 뭐 2, 3억씩은 다 올랐거든요. 아무리 뭐 더 올랐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 정도 돈이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투자가 아니라 생뚱맞은 걸 제가 좀 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주로 했던 테마, 제가 판을 깔았던 공시가격 1억 이하나 오피스텔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안고 가시려면 저만큼 아셔야 돼요. 저만큼 알고 들어가야 최소 무피나 이렇게 들어가서 2, 3천, 3, 4천 먹고 나올 수 있지, 리스크를 많이 안 따져보고 들어가시면 수익 보기 어려워요. 이유는 그래요. 남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투자처는 돈이 안 됩니다. 왜 돈을 주겠어요? 남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알려줘도 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허들이 높은 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장동처럼 결국에는 구조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천화동인 이런 거 1억 놓고 1,000억 받고 이런 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큰 수익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는 진짜 돈이 되려면 이렇게 1대 100, 1대 1000, 1대 많이 아니라 1대 10 정도? 내가 만약에 1대 10으로 관리하면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 정보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아직까지도 비공개 정보로 인해서 안전마진이 생길 거니까. 근데 1대 100 정도만 돼도 이미 정보가 넘어가면서 그거는 시장화가 돼버려요. 안전마진은 없어진 상태가 돼요. 왜? 그 100명끼리 싸울 거니까. 전 그래서 뭔가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뭐 1,000명, 10,000명 뭐 상담하고 같이 카톡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보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아예 안 해요. 제가 그런 거는 돈 얼마 받던 건 할 이유가 없는 게, 내 정보가 돈이 되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되겠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불특정 다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내가 1이 돼야 되죠.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죠. 아니면 1에 붙어있는 10이 되던가. 그것도 어렵죠. 그 박경철 강의가 생각나는데 갑자기? 이래 되는 거. 그건 어렵죠. 왜냐면 살아있는 정보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 블로그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왜 안 하냐면, 돈을 받고 유료화가 되면 뭐 내가 의리될 수 있어서 아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정보의 단계를 나눠야 되잖아요. 무료로 주는 정보와 유료로 주는 정보의 단계를 나눠야 되는데, 전 단계를 나누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이 되는 걸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그 작가님 입장에서는 좀 더 돈을 벌려면 이렇게 구조를 막 짜가지고 다단계로. 저는 근데 뭐 대기업처럼. 제가 아직 40이 안 됐기 때문에 내 나이에 이 정도 속도면 전 빠르다고 생각해요. 굳이 더 많이 막 리스크 져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돈에 큰 욕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책을 판다. 아이러니하긴 한데 좀 그렇긴 해요. 그런 스타일로 돈 버는 거에는 욕심이 없다. 전혀 없죠.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리스크 관리로 계속 하면. 아니 뭐 지금 빨리 앞서간 사람들 지금 막 펑펑 터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게 있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면 투자를 안 하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유명하지 않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두 개가 공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공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전 그래도 유명한 데 투자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데 투자를 하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2권이나 됐잖아요. 이거 해당 안 되면 전 겸상 안 할 거예요.
너무 유명한 사람, 너무 투자만 하는 사람, 베스트셀러 작가를 안 낸 사람. 굳이 나랑 겸상할 수 없다. 그래서 예, 겸상 안 합니다. 과거 상승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조정, 그다음에 폭등, 그다음에 하락. 거의 이제 10년째 네. 투자하고 계신데 좀 여러 시장, 그다음에 인간들의 그 어떤 삼라만상, 네네네. 뭐 인간 지표도 보셨고 사람들의 심리와 네네. 행태, 네. 그다음에 세입자,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인테리어 네. 정말 다양한 경험들, 뭐 직장인과 전업 투자자 굉장히 지금 한 10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부동산 투자자로 이렇게 좀 10년 네. 동안 생활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 인생이 진짜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첫 직장으로 들어갔던 회사가 10년 일하고서 따지고 보면 잘렸고 그 뭐지 명예퇴직 당할 때도 막막했거든요. 근데 그 막막했을 때 그래도 저를 지켜주고 제 생활을 유지해주고 한 게 결국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애착을 더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일어나고 잘 때 부동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동산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뭐 한두 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밥 먹을 때 부동산 생각하고 꿈에서 생각하고 이 정도 미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도 잘 되려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잘 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말 그중에 상위인 거잖아요. 그중에 상위인 거니까 모든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로 보면 자산 검증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저는 맨 처음 책 낼 때 나는 대출 없이 오늘 소형 아파트를 산다 책 낼 때 출판사 다산북스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정리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줬거든요. 적어도 100억이라 쓰면은 100억 정도 자산. 물론 제가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알겠지만 전체 사이즈가 그런 거지. 진짜 자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거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정도 자산은 있는데 나한테 조언을 하는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의 말 믿고 가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잘 된 사람 따라가도 안 될 확률이 높은데 네. 실제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 말을 들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뭐 전문가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왜냐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으니까 뭐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시장론자든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자산 검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이것도 결국엔 다 금융인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 사견입니다. 사견입니다.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우리 네. 시청자층인 다주택자분들에게 네. 좀 끝으로 간단하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뭐 무주택자,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지방은 이제 뭐 2024년에 공급이 없는데 딱 들어가자고 생각했던 분들이 네. 대장주 입장에서는 2023년에 좀 시장이 좋았어요, 사실은. 시장이 안 좋지 않았거든요. 2022년에 공락한 거지 20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 그래도 괜찮은 시장 상황이었어요. 책을 그때 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책을 지금 내가지고 네, 어쨌든 그건 제 이야기고. 뭐 그러신 분들은 지금 2024년에 전세로 가서 기회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공급량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또 공급량에는 굉장히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긴 한 거고. 네. 그러면은 저는 한번 그런 타이밍이 올 거라 생각하고 지방을 생각하신다는 부분들은. 근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제 제가 기차가 6시 40분인데 놓쳤네요. 서울역에서. 이거 구로죠. 아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뭐 원주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뭐 어쨌든. 어쨌든. 뭐 아니면 와이프 보고 여기 오라면 되죠. 뭐 그 정도는 밥벌이는 하잖아요, 제가. 어쨌든. 그런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와이프한테. 어쨌든. 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지표들을 보고 들어가라. 그리고 앞으로 보면 거시적으로는 유동성의 방향은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매매가가 그렇게 뭐 좋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세가는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기회가 올 거예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집에서 혼자 부동산 방에 있어서 글 쓰면 되게 약간 외롭거든요. 떠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떠들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못했어가지고 오늘 진짜 되게 좋았습니다. 떠들 거 다 떠든 것 같고요. 네, 뭐 여러분들이 책까지 또 봐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다양한 숫자, 네. 통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경험, 네. 투자 이야기들 좀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네네네.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네네네. 내가 이제 가야 될 곳, 네네. 옮겨가야 될 곳, 아니면 추가로 매수하고 싶은 네. 곳, 팔아야 할 곳,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으시니까 매수 매도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